저 누가 먹는 거예요? 새가요, 참새가. 처음에는 겨울에 눈 많이 오면은 얘네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 주워버릇 했더니 봄 때도 먹어버릇 해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줘버릇 하면은 자력력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주는 건 별로거든요. 그렇지만 아이고, 뭐 먹고 사는 동물인데 어디서 먹든지 먹고 잘 커라 그러기랑 줘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새들이 먼저 알고 찾아옵니다. 계절 따라 몸짓을 달리하는 작은 동물들의 속삭임이 끊이질 않고 (1년 4계절) 꽃과 나무 가득한 자연의 둥지 이곳에서 89 김무경 할머니의 특별한 장수 비결이 시작됩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농촌 마을. 이른 아침부터 할머니가 정원으로 나섰습니다. 아, 이쁘다. 꽃은 왜 갑자기 꺾으신 거예요? 다도할 쪽에 분위기 살리려고. 아, 분위기 살리려고? 예쁘게 꽃을 꽂아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할머니. 그러고 보니 방도 참 멋스럽습니다. 이제 차를 마시려나 했는데요.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와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익숙한 듯 다도를 시작하는 할머니. 격식을 갖춘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많게는 7년 된 아주머니에서부터 이제 막 시작한 어린 학생까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매디에 넣고 3번에 놀아 마시는 걸로. 할머니에게 차 예절을 배우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제자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 잔을 왜 3번에 나눠 마시는 건가요? 뭐 마시면서 음미를 하느라고 그 차의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음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3번을 넣어놨어. 그 순간은 아무 적당한 생각 다 버리고 오로지 차와 나와야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네. 아름아름 찾아온 제자들을 받기 시작한 것이 20여 년. 벌써 89의 나이가 됐지만 차에 대한 할머니의 해박한 지식과 정성만은 한결같습니다. 할머니의 다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칭찬을 바라는 허용을 버리고 이름을 생각하는 욕심을 버리라. 밤이나 낮이나 하나를 지키면 그 마음 언제나 안정을 얻으리. 차를 마시면서 좀 좋아진 게 있나요? 정신이 맑아지고 차를 마시는 순간 걱정거리나 그런 짐들이 다 날아가는 느낌? 아, 짐들이. 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여기 와서 차를 마시면서 명상도 하고 그동안 이제 살은 거를 또 반성의 시간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도 되고 그래요. 네. 그날 오후 할머니가 어디론가 외출을 하려나 봅니다. 선생님, 네, 어디를 이렇게 급히 가세요? 안성시장에 장 보러 가요.
일주일에 두세 번 필요한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간다고 하는데요. 늘 이렇게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여기가 내 자리요. 버스가 제 자가용이에요.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을 제 힘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할머니의 홀로서기는 늘 씩씩하고 활기찬데요. 얼마요? 7,000원. 북어 좀 삽시다. 몇 개 드릴까요? 북어 2마리만. 무슨 일이든 남에게 부탁하고 의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세요? 글쎄요. 뭐 항상 같은 마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거가 그런 힘이라 할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하니까. 그날 저녁 시장에서 돌아온 할머니가 이번엔 창고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선반 하나 만들려고. 선반을? 예. 아니 선생님 선반을 그냥 사시면 되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그 귀태에다가 내가 그 구격을 딱 맞춰서 해가지고 또 한지로 발라야 되니까 사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할머니의 키를 훌쩍 넘긴 높이입니다. 과연 선반을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수십 년을 써왔다는 커다란 톱을 꺼내드는 할머니. 능숙한 동작으로 자신 있게 톱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남자들도 익숙치 않은 일. 할머니의 노련한 손놀림이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혼자서 뭐 고장 나면 건쳐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만들다 보면은 자꾸 기술이 느는 거죠. 강목으로 받침대를 만들고 못질까지 문제없이 해내는 구순의 할머니. 뚝딱하니 순식간에 선반 완성. 선생님 60 조금 넘으셨다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뭐 하기서 젊게 살면은 80이라도 청춘이고 의욕 없이 살면은 16세라도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의욕 가득한 할머니는 언제나 청춘입니다. 다음 날 자식들이 찾아왔는데요. 어머니. 아니요, 오늘 애비 생일이더만. 네. 이게 자주 이렇게 찾아뵈시나요? 아니 자주는 못 오고요. 한 달에 한 2번 그 정도. 2번 정도요? 예.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오늘이요. 어머니 촬영하신다 그래서 응원차 왔어요. 오늘은 둘째 아들의 생일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조촐한 파티가 열렸는데요. 함께 살자는 자식들의 요청에도 혼자 살기를 자처한 할머니.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이 가족의 철학이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축하는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더운데 나도 고생하셨어요, 혼났잖아. 맞아요. 그렇게 파티가 끝난 늦은 오후. 수북이 쌓인 그릇에 할머니 홀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자식들이 모두 일찍 돌아갔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아직입니다. 대접 받으려고 한다고 대접이 오나오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게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되지. 그런데 지킬 건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뭐 늙은이 앞이라고 뭐 이렇게 그 위축되지 않고 자기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좋잖아요. 어머니 일로 오세요. 아니 이거는 내가 버릴게. 그거 설거지 하세요. 제 할 일은 각자 해야 한다는 할머니. 그 대신 또 어머니가 자식들 집에 오시거나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뭐 도와주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어머니 집에 오시면 어머니가 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어머니 집에 오면 어머니 룰을 따르는 거를 저희 자식들이 이제는 다 깨달았고 그걸 원칙으로 해요. 처음엔 가시방석이었던 며느리들도 이젠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살아온 삶과 생각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여의시고 어려서부터 저희 두 형제를 키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가 뭐 시대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어머님이 혼자 일을 해오셨거든요. 열정 가득했고 꿈도 많았던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38이라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훌쩍 떠나보내고 누구에게 의지할 사람 없이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하다 보니 더욱 강해졌다고 하는데요. 솜씨가 좋아 재능도 남달랐습니다. 손자들에게 부케를 만들어줄 만큼 생각도 진취적이었죠. 집 사람도 형광등 하나 못 갈아요. 자기 손으로. 꼭 내가 갈아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형광등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기선 배선까지 직접 하세요. 그러니까 웬만한 돌팔이 남자보다 나아요. 할머니를 돕고자 두 아들이 정원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백일홍이거든. 백일홍은 뽑지 말고 이거 민들레 뽑지 말고. 지금도 모든 것을 앞장서서 이끌고 해결하는 할머니. 그래도 무더운 날씨에 탈이 날까 조금이라도 일손을 덜어주고 싶은 것이 자식들 마음입니다. 어머니 스스로가 이제 그 재미 삼아서 소일거리로 오시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더 미안해요. 맞네요. 예, 왜냐면 어머니 소일거리를 뺏는 거거든. 늘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온 탓에 아플 새도 없습니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하니까 오히려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다고요. 그래서 홀로 서기에 운동하는 거가 있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홀로 서기를 통해 몸에 밴 자립심과 자긍심은 할머니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장수 비결입니다.